일단 거의 예외 없이 저희들은 일반 PL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가 딱히 관세사인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A 일반 PL 신고 외 BL 번호를 통해 확인된 화물 관리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성기명, 국적, 검사 반입 장소, 위치, 번호, 세관, 입항일자, 적출구, 그 다음에 나머지 BL 번호, 도착항, 반입일자까지 싹 다 자동 입력됩니다. 저희 관세사들이 사용하는, 왜냐면 유니패스를 조회를 했을 때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세고요. 창고 번호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드디어 이제 란사항으로 갑니다. 자, 란사항도 이제 1, 2, 3, 4 이렇게 4개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상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번호 총 란수는 이 송장의 물품이 몇 개이건 HS 코드가 하나이면 란은 한 개이고요. HS 코드가 여러 개이면 HS 코드대로 란이 나와야 됩니다. 즉 HS 코드별로 수량 적고 금액 적고 중량 적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란이 많은 경우는 이제 수입 신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고, 대부분은 란이 한 개 정도일 겁니다. 저희는 이제 란 한 개로 돼 있죠. 자, 그럼 HS 부호를 입력을 하고 HS 코드 조회를 하면 이제 관세 구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구분은 A와 C 둘 중, 즉 기본 세율과 WTO 협정 세율 중 낮은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은 WTO 협정 세율이 낮기 때문에 WTO 협정 세율을 선택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WTO 협정 세율이 높죠? 그러면 기본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라고 적혀 있는 거, 이 구분 기호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고, 만일 내가 FTA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제 FTA 세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구분에서 내가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지를 선택을 하고, 관세 기준은 사실 예외 없이 종가일 겁니다. 그래서 A 8%라고 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8%가 적용된다는 것이고, 종량세라고 하면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종량세가 적용되는 게 영화용 필름? 이 정도가 좀 종량세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종가니까 이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자, 탄력관세를 잘 보세요. 탄력관세라고 하면 덤핑방지, 긴급관세, 상계관세 셋 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산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제 몇몇 HS 코드로 조회를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 물품은 8.78%에서 10.32%의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된다. 그럼 이 품목에 있어서는 당에서 덤핑 방지 관세를 선택을 하고 관세율도 스스로 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입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덤핑 방지 관세, 긴급 관세, 상계 관세 적용되는 물품은 잘 수입도 하진 않겠지만, 어찌 됐건 이제 HS 코드 조회하는 데 있죠. 거기서 조회를 하여서 이제 탄력 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신고 품명은 HS 코드로 조회했을 때, 즉 관세율표 상에 정식 품명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8708999000의 경우는 8708이 이제 자동차의 부품과 부속품이고, 99가 기타의 9000은 기타죠. 즉 기타의 자동차 부품인데, 그럼 요거 클릭하면 아더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입력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파트 4 모터 비클, 이런 식으로 품목 분류를 했을 때, 즉 HS 코드로 조회했을 때 나오는 그 품명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관세청 사이트에서 HS 코드 조회했을 때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저희의 그 관세가 사용하는 유료 프로그램에서는요, HS 코드 입력하면은요, 사실 이거 신고 품명도 알려줍니다. 자, 다음 이제 거래 품명 같은 경우는 송장상의 품명, 수출 신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거래한다라고 하면 신고 품명은 비디오 게임기가 되는 것이고, 왜냐면 HS 코드로 조회했을 때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말은 없겠죠. 그리고 거래 품명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즉 거래 품명은 송장을 기준으로 송장과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일 명품 브랜드와 같이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표를 입력해주고, 상표가 없는 경우는 XXXX NO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에 검색을 하면 그 유명한 브랜드 같은 거는 다 상표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상표는 딱히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세율. 합의세율이란 건 뭐냐면 너무나 많은 물품이 들어오면서 이건 0%, 이건 5%, 이건 8%, 이건 10%, 세율도 다 달라. 그러면 그거 다 분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세관한테 이거 그냥 가장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싹 다 세금 낼 테니까
신속하게 통관해 달라고. 그럴 때 적용하는 게 합의세율입니다. 사실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하면서 합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 제가 못 봤죠. 그래서 합의세율이라고 하면 드라마, 촬영장 세트 이런 거 들어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전쟁 영화라고 해서 뭐 방패, 칼, 모자, 감호 이런 게 뭐 수십, 수백 개가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 다 분류하고 언제 다 세율을 적용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뭐요? 지금 보니까 요 방패가 세율이 15%로 가장 높은 것 같으니까 싹 다 15% 낼 테니까 다 신속하게 통관해달라고. 이럴 때 적용하는 것이 합의세율입니다. 그래서 합의세율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송 CS 같은 경우는 이제 특송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건으로서 이제 특송 업체가 실제 검수를 했는지 결과를 적는 건데 저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가격은 아래 물품 명세에서 이제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고 앞에서 이제 공통사항에서 실제 송장 가격도 넣고 운임과 보험료까지 다 기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쪽은 알아서 달러로 계산을 해주고 원화로 이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기본적으로 총 중량이 중요하고 총 중량은 알아서 불러온다라고 했고 이제 란별로 신고할 때 그 란별 순중량은 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요 수량은 수출 신고 때랑 동일합니다. 수량은 기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여기 단위 중량 수량에 이렇게 뭔가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수량을 적으라는 것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수량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 또 U라고 뭔가 적혀 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수량을 적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HS 코드를 조회했을 때 요 수량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수량을 적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이제 관세사 통관 프로그램을 쓰면 알아서 이런 부분을 완성을 해주는데 유니패스는 개뿔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조회해보고 수량 기재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 사후 확인 기간. 저희가 딱히 이것도 입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뭐 사료용으로 어떤 물품이 들어오는데 뭐 기본세율은 20%지만 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이제 0%다. 이 경우 0%를 적용했으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럴 땐 사후관리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뭐 딱히 저희가 적용받을 여지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뭐 쭉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저희는 거의 선택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용 물품 공문, 이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화면을 보세요. 감자가 들어왔는데 이 감자는 이제 0701이 감자예요. 100000은 종자형 감자로서 기본 세율이 0%고 0701 90000은 우리가 먹는 그냥 감자죠. 그럴 때는 30%입니다. 그럼 감자를 들어올 때 이거 먹을 거야. 저 이거 종자형으로 들어올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세율이 30%에서 0%가 되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렇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걸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았으면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몇몇 물품들은요 이제 이것은 종자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서 세금을 안 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처묵처묵했어. 그럼 사후관리 기간에 너 그때 그 세금 안 낸 거 어디냐? 먹었어? 그럼 세금 30% 내야지. 이렇게 추징당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사후 관리에서 걸리면 세금 추징당하는 거고 다음 몇몇 물품들은요 애초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게 전용 물품이에요. 그래서 전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물품이라고 확인을 받고 전용 물품 그 확인 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없을 거니까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자 원산지 코드 그 물품의 수입 원산지는 어디인지 그리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하면 되고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FTA를 기준으로 적용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무역법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고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6단위 변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HS 6단위 변경이라고 기재하면 되고 원산지 기재하고 왜 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되냐면 나중에 세관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산지 표시 유무도 HS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원산지 표시 대상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대상이라고 적고 예를 들어 서적이나 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면제 사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산지는 뭐 포장에 했는지 현품에 했는지 아니면은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닌지, 정확하게 서적 이런 거는요, 면제 대상이 아니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품목 분류를 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것이고, 여기 원산지 표시 대상 yes라고 되어 있으면 원산지 표시 대상인 것이고, 표시 대상이면서 표시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 적정 표시 방법까지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뭐 각인으로 했는지, 뭐 실크 인쇄로 했는지, 뭐 기타로 했는지 표시 방법도 적고, 만일 면제라고 한다면 면제 사유가 무엇인지. 대부분 이제 개인의 자가 소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전 이전에 빈티지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넘었는데 원산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원산지라는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오래된 물품들은 이제 원산지 표시가 이제 면제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기재하고 세관 검사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보수 작업이라고 해서 실제 보세 구역에서 원산지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거 몇 번 누적되면은 예외 없이 과태료 빵 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꼭 이제 수출국에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기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품명 코드는 HS 코드마다 정확하게 표준 품명을 적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준 품명을 적어야 되는 것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냉동 목살, 냉동 정지, 냉동 노인부 이런 것에 따라 표준 품명을 정확하게 적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품목인 경우에는 표준 품명을 적었다라서 코드까지 자동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표준 품명 코드는 HS 코드, 해당하는 HS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특수세 계산 근거는 이제 종가세가 아닌 경우, 아까 영화용 테이프 이런 것들은 총 그 분량을 이제 기재하면 되고,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또 도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도수를 기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특수세 근거, 계산 근거를 기재하는 건데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제품 원료 구분은 이제 보세 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품 가세와 원료 가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보세 공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원료 구분에서 이제 원료 대상이라고 하면 제품 람 번호까지, 즉 B를 기재한 경우 정확히 람 번호까지 기재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뭐 딱히 뭐 그렇게 해당 사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검사 필요 여부란에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검사 의견에 대부분 A를 적었겠죠. A가 아닌 B, C, D, E를 적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뭐 사실 앞에서 검사 불필요를 적었기 때문에 이쪽은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물량은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환급 대상 수량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량과 상관없이 실제 환급 단위를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순중량, 이게 환급 대상이면은 환급 물량을 0.65톤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 경우 순중량이고 수량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재해야 되는 경우와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환급 물량의 그 단위가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면은 환급 물량의 그 개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량은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환급 물량은 내가 실제 환급받는 단위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유니패스는 개뿔 이런 것까지 직접 입력해야 되지만 그 입력 안 하면 오류납니다. 이제 모델 및 규격에서는 이제 송장을 기준으로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관장 확인 대상이나 뭐 화학 물품이어서 좀 성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겠지만 뭐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성분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확인서라는 건 이게 요건이 이제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 번호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회 버튼을 눌러서 대부분 유니패스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이어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식약처 승인 번호를 끌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기재해줘야 수입 신고가 수리될 수가 있습니다. 요건 확인 비대상이라고 하면 즉 용도 비대상과 요건 면제 대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자제품은 전파 인증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중에 리모컨 같은 경우는 비대상입니다. 즉 전자제품에 해당되지만 리모컨은 비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 비대상입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면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고, 아니면 요건 면제 대상이지만 개인이 하나만 들여올 때는 또 요건을 면제해줍니다. 나는 개인이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입니다 라고 해서 용도 비대상과 요건 면제를 또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용도 비대상은 뭐예요? TV 리모컨 같은 거 전자제품이지만 애초에 대상이 아닌 거. 면제 대상은 뭐예요? 원래 해당되지만 이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하나를 들여오는 거거나 아니면은 연구 목적으로 들여오는 거거나 이럴 때는 이제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요건 번호 정확히 입력을 해줘야 되고 재수인 면세인 경우 수출 관련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즉시 반출 신고는 반출부터 하고 수입 신고를 하고 나중에 수립하는 정말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긴급한 경우 언제가 긴급했냐면 백신 같은 거 들어올 때 굉장히 긴급했겠죠. 그때도 즉시 반출보다는 입항전 신고를 통해 미리 신고하고 입항전 신고가 수리돼서 바로 물건을 뺐지. 사실 제 생각엔 즉시 반출 신고보다 입항전 신고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사실 이쪽도 크게 많이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원산지 증명서라. 그럼 여기 도대체 뭐 입력하는 건데? 여기 그겁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쪽은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아프타죠. 아프타 협정에 위거하여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즉 아프타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 입력하는 난이고 사실 이렇게 아프타가 많이 적용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FTA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나라와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타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프타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면은 꼭 여기 입력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에 세액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도 대부분 자동 완성되는데 이제 관세 감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관세 감면 대상도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관세 면제나 감면되는 경우 뭐 분할 납부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뭔가 입력을 해줘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딱히 여기에 무언가 입력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냥 안 건드리게 될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다 입력해놨기 때문에 관세액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관세 감면이나 면제를 입력을 하면은 관세액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대부분은 입력 안 합니다. 내국세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국세는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세는 아래쪽에서 입력을 하되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건 술 들어오면 주세, 뭐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개별 소비세 이렇게 내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외에 뭐 주세나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시고 자 또 하나 내국세 종별 부호라고 해서 왜냐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건이다 할지라도 그 기준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소세 기준 금액이 있죠. 고급 시계는 200만 원 이상인 경우고 귀금속 제품은 500만 원 이상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개소세나 이제 주세가 적용되는 건이다라고 하면은 그 종별 부호도 정확히 입력을 해주시고 내국세 감면이 있는 경우는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해주는 경우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감면 부호까지 입력을 해주는데 사실 그럴 경우는 없고 HS 코드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개소세나 주세 대상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나올 거니까 그것만 잘 입력해주면 됩니다. 절대 HS 코드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주세나 개별 소비세를 사실 뭐 술이라고 하면 주세 입력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수 잘하지 않는데 고급 시계나 명품 가방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개소세 입력 안 했다간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꼭 입력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도 과세인지 면세인지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이제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가세 과세로 갈 거고 저희 이제 관세들이 쓰는 유료 프로그램은요 입력하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 건은 부가세 면세되는 건이고 그래서 감면 부호까지 여기까지 입력하라고 감면 부호까지 다 알려주고 심지어 그걸 입력하면 야 요거는 이거 관세 감면 대상일 수도 있으니까 네가 잘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하여간 이게 다 캐시템 현질이야. 그냥 관세들이 통관을 잘하는 이유는 다 캐시템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 입력을 잘 해주시고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뭐 개별 소비세 뭐 30% 이런 식으로 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라고 기재를 했으면 이제 교육세에 대해서도 과세라고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여기 교육세도 과세라고 해서 이제 교육세도 반드시 입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관세청 사이트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이제 저희 캐시템을 쓰면은 뭐 개별 소비세는 20%고 200만 원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즉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 이제 20만 원이라는 거 2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율 부호도 알려주면서 개별 소비세 30%가 이제 교육세로 붙는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교육세 과세까지. 그러니까 HS 코드를 입력하면 알아서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그 물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수출일 때는 잘못 입력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뭐 죽을 만큼 문제되는 게 없죠. 사실은 어떻게든 정정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수입신고 같은 경우는 잘못 입력하면 세금과 관련된 거고 세금은 나중에 잘못 입력했으면 자진신고를 하든 걸리든 어차피 얄짤없이 가산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입신고는 입력할 것도 굉장히 많고 사실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관세사한테 맡기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2월 초에 시작했더라고요. 2월 초에 이 원고를 만들기 시작해서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샘플을 따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이 영상에 실제 자가 수입 통관을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보다는 수많은 관세법인과 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수습관세사와 관세사무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무 프로그램은 매뉴얼이 너무 많고 교육 동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 통관 쪽은 시장이 작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실제 매뉴얼도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그 다음에 교육 동영상도 없기 때문에 사수를 통해 직접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저도 통관을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적어도 수습관세사나 관세사무원이 통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니패스의 이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실제 통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매뉴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한민국의 수습관세사와 관세사무원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